32장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다. 6월이 끝나자 학기도 마무리되었고 스테이시 선생도 에이벌리 학교를 떠날 때가 되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날 오후 침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빨간 눈과 흠뻑 젖은 손수건을 보아하니 스테이시 선생님과의 작별이 3년 전 필립스 선생님과의 작별만큼이나 감동적이었나 보다. 다이애나는 가문비나무 언덕 아래에서 학교를 돌아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다이애나가 쓸쓸하게 물었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 그렇지 않니? 앤이 손수건의 마른 부분을 찾아보며 말했다. 넌 나만큼 가슴이 아프진 않을 거야. 넌 겨울 학기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만 난 정든 학교를 떠나야 하잖아. 영원히. 그래도 예전 같진 않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너와 제인, 루비도 없을 것 같고 난 혼자 앉게 되겠지. 너 말고 다른 짝꿍은 상상도 하기 싫어. 다이애나의 콧등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앤이 말했다. 네가 그만 울어야 나도 눈물을 멈추지. 네가 다시 울어버리면 나도 또 울게 되잖아. 린드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겠지만 우린 모두 힘을 내야 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 학기에 돌아올지도 몰라. 왠지 시험에 불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에인, 무슨 소리야. 넌 스테이시 선생님이 낸 시험도 잘 봤잖아. 그랬지. 하지만 그 시험들은 긴장감이 덜했어. 진짜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떨려. 그렇구나. 오늘 저녁에도 넌 또 공부를 해야 하지? 아니,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절대 다시 책을 펼쳐보지 말랬어. 오히려 짐만 빠지고 헷갈리기만 할 거래. 차라리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시험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셨어. 좋은 조언이긴 한데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조세핀 할머니께서 내가 샬롯타운에서 시험을 보는 동안 너도밤나무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 있는 동안 나한테 편지 쓰는 거 잊지 마. 화요일 저녁에 편지를 쓸게. 첫날 시험이 어땠는지 바로 알려줄게. 그래. 수요일이 되면 난 우체국 유령이 돼 있을지도 몰라. 애는 다음 월요일에 샬롯타운으로 떠났고 수요일이 되자 다이애나는 온종일 우체국에서 서성댔다. 그리고 약속대로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다이애나에게. 지금은 화요일 저녁이고 너도밤나무 집 서재에서 이 편지를 써. 어젯밤엔 혼자 잤는데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 너랑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스테이시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시험 전날에 밤샘 공부를 하진 않았어.
역사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걸 참느라 힘들었어. 오늘 아침엔 스테이시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어. 그리고 제인, 루비, 조시와 같이 퀸스 아카데미로 갔지. 루비가 자기 손을 만져보래서 그렇게 했더니 얼음처럼 차가웠던 거 있지? 조시는 내가 한숨도 못 잔 사람의 몰골이래. 그래서 만약 내가 교사 시험에 합격해도 수업을 다 따라갈 만한 체력이 될는지 의문이래. 퀸스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섬 이곳저곳에서 온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무디 스퍼전이었지. 계단에 앉아서 뭔가를 중얼대길래 제인이 대체 뭘 하냐고 물었더니 너무 떨려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대. 그러더니 방해하지 말라는 거 있지? 잠깐이라도 중얼대는 걸 멈추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까먹을 것 같다나? 아무튼 우린 고사장을 배정받았고 스테이시 선생님과도 이별해야 했어. 제인이랑 같이 앉았는데 제인은 어찌나 차분하던지 엄청 부러웠다니까. 난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반 아이들한테 다 들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 조금 지나자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서 영어 시험지를 나눠주셨지. 내 심장은 그때부터 얼어붙기 시작했고 머리가 빙빙 도는 거야. 잠깐이었지만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머릿속이 완전 백지가 돼버렸어.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들곤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지. 점심시간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에 역사 시험을 봤어. 역사는 꽤 어려웠는데 연도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근데 꽤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 아참, 다이애나. 내일은 기하 시험을 보는데 그 생각만 하면 기하학 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저녁엔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 가는 길에 무디 스퍼전을 만났는데 엄청 심란한 표정으로 혼자 걸어가더라고. 역사 시험을 망친 것 같다면서 자긴 부모님을 실망시키려 태어난 아이 같다나? 아침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걸 겨우 말렸어. 루비가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도 갔는데 루비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영어 시험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나? 루비가 정신이 겨우 들었을 때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다이애나, 너도 여기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 이하 시험만 끝난다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그러시겠지. 내가 기하 시험을 망치든 말든 해는 다시 떠오를 거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다지 위로가 되진 않아. 시험에 불합격하면 차라리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언제나 네 편인 앤. 이하 시험과 나머지 시험들이 다 끝나고 앤은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승리감도 엿보였다. 다이애나는 초록지붕 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앤이 도착하자 수년 동안 못 봤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반겼다. 앤, 내 오랜 친구.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네가 샬롯타운으로 간 지 1년은 된 것 같았어. 시험은 잘 본 거야? 괜찮았어. 기하학은 빼고 말이야. 그 과목은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집에 오니 너무 좋다. 초록 지붕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사랑스런 곳인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어땠대? 여자아이들은 다 불합격일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내 생각엔 잘 본 것 같아. 조씨는 기하학이 쉬웠대. 10살짜리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나? 무디 스퍼전은 역사 시험을 망쳤다고 걱정이고.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나올 때까진 모를 일이지. 2주 남았어. 이런 기분으로 2주를 보내야 한다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들었다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길버트의 소식은 물어보나 마나였다. 다이애나는 이렇게만 말했다. 앤, 넌 꼭 붙을 거야. 걱정 마. 간신히 붙을 바엔 차라리 불합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앤이 스치듯 말했다. 그건 길버트보다 성적이 낮으면 합격을 한다고 해도 불완전한 성공이며 그녀를 괴롭게만 할 뿐이란 뜻이었다. 다이애나도 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챘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앤은 시험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길에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지만 한 번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앤은 고개를 더 꼿꼿이 세우면서 길버트가 사과를 할 때 친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했지만 한편으론 시험에서 기필코 길버트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야 말리라고 마음을 굳게 다졌다. 과연 누가 1등을 할까는 모든 에이벌리 학생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시험을 잘 치르고 싶다는 바람에는 또 한 가지 기특한 이유가 있었다. 앤은 매슈와 마릴라, 특히 매슈를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고 싶었다. 매슈는 섬 전체를 통틀어 앤이 1등을 할 거라고 배짱 좋게 말해왔다. 앤은 부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앤은 최소 상위 10명 안에라도 들고 싶었다. 그래서 매슈의 갈색 눈동자가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건 앤의 상상력과 동떨어진 방정식이나 동사의 변화들을 꾹 참으며 공부한 것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 될 터였다. 2주가 다 되어가자 앤은 우체국의 유령이라도 된 듯 그곳에 달려가 제인, 루비, 조시와 함께 샬롯타운 일간신문을 펼쳐봤다. 차가운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학시험을 치를 때처럼 끔찍한 기분이 몰려왔다. 3주가 지날 때까지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았고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다. 입맛이 없어졌고 에이벌리에 일어나는 대소사에도 무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소식이 날아왔다. 애는 열린 창가에 앉아 시험의 중압감과 세상의 고충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원의 꽃향기를 들이켰다. 포플러 잎사귀가 바스락대는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만끽하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선 노을이 반사되어 희미한 분홍빛을 드리웠고 애는 색깔에도 영혼이 있다면 저런 색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이애나가 전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비탈길을 올라 앤에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신문이 움켜져 있었다. 그 신문에 무슨 소식이 담겼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앤은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머리가 아찔했고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이애나가 복도를 뚫고 노크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짧은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이애나가 외쳤다. 앤, 너 합격했어. 그리고 1등이야. 너와 길버트가 동점이야. 근데 네 이름이 더 위에 있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다이애나는 신문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앤의 침대 위에 드러누웠다. 숨이 차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할 지경인 듯 했다. 앤은 손이 떨리는 바람에 성냥갑을 떨어뜨렸고 성냥을 6번이나 그은 후에야 겨우 램프에 불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을 닦아챘다. 합격이었다. 200명 중에 앤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다. 살아온 나날들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넌 정말 잘했어, 앤. 호흡을 가다듬은 다이애나가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순간 멍해진 앤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빠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신문을 가져오신 지 10분도 안 됐어. 오후 기차로 오셨으니 아마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합격자 명단을 보자마자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왔는지 아니? 너희들 모두 다 붙었어. 무디 스퍼전은 역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하지만 그래도 합격이고 제인이랑 루비도 잘 봤어. 다 중간 이상이야. 찰리도 마찬가지고. 조시는 3점 차이로 간신히 붙었어. 그럼에도 1등이라도 한 것처럼 으스대고 다니겠지? 스테이시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네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데 기분이 어때?
나였다면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지금도 거의 그런 기분이지만 말이야. 근데 넌 어쩌면 그렇게 봄날 저녁처럼 차분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 앤이 대답했다. 속으론 어질어질한걸? 100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나 할까?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물론 딱 한 번 생각한 적은 있어. 1등이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섬에서 1등을 한다는 건 너무 헛되고 주제넘은 생각인 것 같았어. 나 잠깐만 자리를 비울게. 들판에 나가서 매슈 아저씨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그 다음엔 아이들에게도 합격 소식을 전해주자. 두 사람은 마구간 아래 건초밭에서 짚을 모으고 있는 매슈에게 달려갔다. 린드 아주머니는 오솔길 울타리에서 마릴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앤이 소리쳤다. 매슈 아저씨, 저 붙었어요. 1등이에요. 아니, 공동 1등이에요.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해왔지 않니? 네가 결국 해낼 줄 알았어. 잘했구나. 잘했어, 앤. 그 집 잡기를 좋아하는 린드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자랑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마릴라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린드 부인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잘했구나. 이런 건 칭찬할 만해. 내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겠구나. 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앤은 앨런 사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쁜 저녁을 마무리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앤은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날에 대한 경건한 소망이 담긴 기도였다. 그리고 새하얀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33장 호텔에서의 공연. 하얀 빛깔 오건디 드레스를 입고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아이에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동쪽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사랑스런 노랗고도 푸른 별들이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위에 떠 있었다. 커다란 보름달은 유령의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대지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앤의 방은 블라인드가 내려진 채 램프의 불빛에 의지하고 있었다. 소녀는 꽃단장이 한창이었다. 동쪽 다락방은 4년 전과는 아주 딴판이 되었다.
첫날에만 해도 삭막하고 휑하기만 했던 방이었지만 마릴라가 허락해준 덕분에 서서히 변했고 이제는 꼬마 숙녀가 꿈꾸는 달콤하고 화사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홍 장미가 그려진 벨벳 카펫과 실크 커튼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애니 성장함에 따라 꿈도 같이 변해왔기 때문에 소녀는 개의치 않았다. 바닥에는 예쁜 깔개가 깔렸고 연녹색 모슬린 커튼은 높은 창문에서 하늘하늘 나풀거리고 있었다. 벽에는 금빛과 은빛으로 된 테피스트리는 없었지만 사과꽃 벽지가 발려 있었고 앨런 사모에게 선물 받은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애는 스테이시 선생의 사진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어뒀고 사진 아래 선반은 생화로 장식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오늘 밤에는 하얀 백합으로 장식해서 꿈결 같은 향내가 방 안 가득 퍼졌다. 마호가니 가구는 아니었지만 흰 책장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푹신한 버드나무 흔들의자와 하얀 모슬린으로 장식한 화장대, 나지막한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애는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단장 중이었다. 샬롯타운 병원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근 지역에 재능 있는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었다.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원인 비서 샘프슨과 펄 클레이는 듀엣곡을 부르기로 했고 뉴브리지의 밀튼 클라크는 바이올린 독주를, 카모디의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기로 했다.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앤 셜리는 시를 낭송하기로 했다. 지금이 앤이 언젠가 말하곤 했던 인생의 황금기였다. 앤은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고 매슈는 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무대가 어찌나 자랑스러웠던지 천국을 오르내리는 기분이었다. 마릴라도 속으론 같은 심정이었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호텔에 몰려다니는 게 보기 안 좋다며 투덜댔다. 앤과 다이애나는 제인 앤드루스와 제인의 오빠 빌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에이벌리의 다른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몇 명도 역시 그곳에 갔다. 다른 마을에서 온 손님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고 공연자를 위해서는 만찬이 따로 마련된다고 했다. 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오건디를 입는 게 정말 잘한 걸까? 파란 꽃무늬 모슬린 드레스보다 못한 것 같아서 별로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그리고
보드랍고 프릴도 달렸잖아. 모슬리는 뻣뻣해. 너무 치장한 느낌도 들고. 오건디가 너에겐 가장 자연스러워. 애는 한숨을 쉬며 다이애나의 말에 수긍했다. 다이애나도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 그날 밤을 위해 특별히 사랑스런 들장미 빛깔의 드레스를 입었다. 애니라면 엄두도 못 냈을 옷이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건 다이애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옷차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앤에게 온전히 신경 썼고 앤이 에이벌리를 대표하는 만큼 최대한 여왕처럼 돋보일 수 있도록 앤을 치장해 주었다. 프릴을 좀 더 당겨봐. 자, 여기 있어. 허리띠를 둘러줄게. 슬리퍼도 신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다음 중간쯤에 큰 흰색 리본을 달 거야. 아니, 앞머리는 한 올도 내리지 마.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낼 거야. 앨런 사모님은 네가 가르마를 내면 성모 마리아 같다고 하셨어. 이 작은 흰 장미는 머리에 꽂아줄게. 우리 집 덤불에 딱 한 송이 피어 있었는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앤이 물었다. 진주 목걸이를 할까? 지난주에 매슈 아저씨가 시내에 갔다가 사오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매슈 아저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 다이애나는 입을 약간 이죽이더니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빙빙 꼬다가 그러라고 했다. 애는 우유처럼 희고 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둘렀다. 다이애나가 진심으로 경탄한 듯 말했다. 넌 세련된 구석이 있어. 넌 고개를 치켜 세우고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너만의 매력이야. 난 그냥 만두 같잖아. 항상 살 때문에 고민해왔는데 이젠 그러려니 해. 다이애나, 너에겐 보조개가 있잖아. 크림을 살포시 묻혀놓은 것 같다고. 나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응, 준비 완료. 다이애나가 힘주어 말했다. 마릴라가 복도 쪽으로 들어왔다. 이전보다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고 몸도 많이 야위었지만 인상은 더 부드러워졌다.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앤 정말 예쁘죠? 마릴라가 말했다.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는구나. 머리를 그렇게 해놓으니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 드레스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먼지와 이슬방울에 엉망이 될 것 같네. 오늘같이 습한 밤에는 너무 얇은 옷 아니니? 오건디는 정말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라버니가 듣지를 않으니. 요새는 앤의 것이라면 무조건 사온다니까. 치맛자락이 마차 바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려무나. 그리고 마릴라는 계단을 내려갔다. 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이마부터 왕관까지 이어지는 한 줄기 달빛이여라는 식구가 절로 떠올랐다. 마릴라는 앤의 신앙송 공연에 참석할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다. 앤이 걱정스레 물었다. 오늘 이 옷을 입기에 너무 스키 찬 날이 아닌가 몰라. 다이애나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걷으며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완벽한 밤이라고. 그리고 아직 이슬도 안 내쳤어. 밖에 달빛을 봐. 앤이 말했다. 내 방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서 아침에 해 뜨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아. 매일 아침이 새로워. 이른 아침 햇살에 내 영혼을 말끔히 씻는 기분이랄까? 다이애나, 난 이 작은 방을 너무 사랑해. 다음 달에 샬롯타운으로 떠나게 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 다이애나는 간곡히 부탁했다. 앤, 오늘 밤엔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난 오늘 밤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따 낭송하는 시는 제목이 뭐야? 떨리지는 않니? 아니, 전혀. 낭송을 많이 해봐서인지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소녀의 맹세를 읊을 거야.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지. 만약 앙코르를 받으면? 글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걸? 애는 그럴 일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에게 앙코르를 받은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을 그리는 중이었다. 빌리와 제인이 왔나 봐. 마차 소리가 들려. 가보자. 빌리 앤드루스가 앤에게 앞자리에 같이 앉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앤은 할 수 없이 앞자리에 올라탔다. 다른 여자 아이들처럼 뒷자리에 앉아 같이 수다를 떨며 가고 싶었지만 빌리와는 함께 웃을 일도 수다를 떨 일도 없었다. 빌리는 20살에 덩치가 크고 몸이 둔한 청년이었고 둥글 넓적한 얼굴과 무표정한 낯빛을 지녔다. 하지만 그는 앤에게 푹 빠져 있었고 앤을 옆에 태우고 화이트 샌즈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내심 뿌듯해했다. 앤은 어쨌든 오늘 밤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여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의상 빌리에게도 몇 마디를 건넸다. 빌리는 그때마다 씩 웃거나 껄껄거릴 뿐 앤의 질문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기분 좋은 밤이었다. 같은 호텔로 향하는 마차들로 거리는 붐볐고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호텔에 도착하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눈이 부셨다. 공연 준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이들을 맞아주었고 그중 한 명은 앤을 공연자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샬롯타운 심포니 클럽 단원들로 가득했는데 순간 앤은 겁이 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동쪽 다락방에서 본 자신의 드레스는 기품 있고 아름다웠지만 이곳에 오니 단조롭고 밋밋해 보였다.
번쩍이는 실크와 레이스 드레스 사이에서 보니 애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자신의 진주 목걸이를 옆에 선 키가 큰 아름다운 여인의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있을까? 또한 저들의 머리에 두른 온실 꽃에 비하면 애네 작은 흰 장미는 어찌나 소박한지. 애는 모자와 외투를 벗어두고 구석에 움츠리고 앉았다. 초록 지붕집의 흰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호텔의 큰 공연장 무대에 올랐을 때는 더 심했다. 조명이 그녀를 향해 내리쬐고 향수 냄새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앤의 혼을 빼놓았다. 다이애나와 제인과 함께 객석에 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친구들은 저 뒤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다. 앤은 분홍 드레스를 입은 몸집 큰 부인과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키 크고 인상이 강한 여자아이 사이에 섰다. 몸집 큰 부인이 안경 너머로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해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 애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시골 뜨기니 촌스러운 미인이니 하며 시골에서 장기 자랑하러 온 사람이 우스꽝스럽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다녔다. 애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이를 평생 미워할 것 같았다. 하필 전문 낭송가가 그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고 이번 행사에서 낭송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검은 눈동자에 자태가 우아했고 하늘거리는 회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목과 머리에 보석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연했고 호소력이 짙었으며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앤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은 채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녀의 낭송이 끝나자 애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 다음 차례로 낭송을 할 자신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앤의 이름이 불렸다. 앤은 당시의 하얀 레이스 소녀가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보았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부러움까진 잃지 못했을 것이다. 애는 휘청거리며 무대로 올라갔다. 애는 너무 창백했기에 다이애나와 제이는 객석에 앉아 초조하게 두 손을 그어쥐었다. 무대에 서자 애는 압도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대중 앞에서 낭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시선을 받으며 해보기는 처음이었고 객석을 보기만 해도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이브닝 드레스를 갖춰 입고 줄지어 앉아있는 여인들, 비판적인 얼굴, 부유하고 세련된 그 모든 분위기가 앤에겐 낯설고 휘황찬란했으며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투박한 벤치에 앉은 소박한 친구들과 이웃집 관객들 앞에 섰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앤의 눈에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비평가 같아 보였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쿵쾅댔으며 당장이라도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낼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당장 무대를 떠나고 싶었다. 그때 겁에 질린 눈으로 객석을 보던 앤은 저 멀리 뒤쪽에서 미소를 띤 채 몸을 숙이고 있는 길버트를 보게 됐다. 앤에게는 그 미소가 통쾌함과 비웃음처럼 보였다. 길버트의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도 말이다. 길버트는 그저 공연을 즐기고 있었고 특히 야자나무를 배경으로 한 채 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앤의 고운 자태가 좋아 보였을 뿐이었다. 앤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 도도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대담함과 의지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솟아났다. 길버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앤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낭송을 하기 시작했다. 앤의 맑고 달콤한 목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그 목소리엔 떨림과 막힘이 없었다. 앤은 안정을 되찾았고 잠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만회하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공연을 펼쳤다. 낭송을 끝내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부끄러움과 기쁨으로 낯을 붉혔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몸집 큰 부인이 앤의 손을 잡더니 흔들기 시작했다. 어쩜 너무 멋졌어. 난 애처럼 울었지 뭐니? 얘, 다들 앙코르를 외치잖아. 다시 무대에 오르라고 한다. 그녀가 앤을 칭찬했다. 다시 못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그럼 매슈 아저씨가 실망하시겠죠? 아저씨는 사람들이 앙코르를 외칠 거라고 하셨거든요. 분홍 드레스의 부인이 웃었다. 그럼 그 매슈라는 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니? 볼이 발그레해진 앤은 미소 지으며 맑은 눈동자로 무대에 다시 올랐다. 재치 있고 재미난 짧은 시를 한 소절 낭독했고 관객들은 모두 황홀해졌다. 그날 밤의 승리자는 앤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분홍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는 백만장자 미국인의 아내였다. 전문 낭송가라던 에번스 부인도 다가와서 앤의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으며 시를 아름답게 낭송했다고 격려해 주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 아이마저도 시큰둥하게 칭찬을 건넸다.
만찬장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다이애나와 제인도 초대를 받았는데 빌리는 보이지 않았다. 빌리는 만찬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빌리는 소녀들이 만찬을 마치고 하얀 달빛을 받으며 걸어 나올 때까지 밖에서 소녀들을 기다렸다. 애는 숨을 들이마시며 전나무 숲의 가지 사이로 비치는 청량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말 고요한 밤이구나.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은 모든 게 멋지고 훌륭했어. 제인이 마차 안에서 탄성을 내지르며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않았니? 갑부 미국인이 돼서 여름 내내 호텔에서 생활하고 보석으로 치장했으면 좋겠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이스크림과 치킨 샐러드도 매일 먹으면서 말이야.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앤, 네 신앙송은 정말 굉장했어. 난 처음에 네가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내 눈엔 네가 에번스 부인보다 더 낫더라. 앤이 재빨리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인. 난 에번스 부인보다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그분은 전문가잖아. 사람들이 내 낭송을 좋아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만족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사람들이 널 칭찬하는 걸 들었는걸? 제인이랑 내 뒤에 어떤 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낭만적이게 생긴 남자분이셨어. 까만 머리와 눈동자를 지니셨지. 요시파이는 그분이 분명 유명한 예술가일 거래. 보스턴에 사는 조씨 엄마의 사촌이 그분의 학교 동창이라나? 어쨌든 난 들었어. 지금 저 무대에서 멋진 티치아노 머리를 한 아이는 누구지?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얼굴이야, 라고. 정말이야, 앤. 근데 티치아노 머리가 뭘까? 앤이 웃었다. 그건 그냥 빨간 머리란 뜻이야. 티치아노는 빨간 머리 여자들을 자주 그린 유명한 화가거든. 제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들이 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봤니? 너희들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부자야. 우린 15년을 넘게 살았고 여왕처럼 행복하잖아. 상상력도 있고 많든 적든 말이야. 우리에게 100만 달러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칭칭 감고 다닌데도 이 이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는 없을 거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여자들처럼 되고 싶진 않아. 하얀 레이스 여자애처럼 못된 얼굴을 한 채로 살고 싶니? 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될 거야.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야.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지붕집의 앤으로 충분히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사랑을 담아 나에게 이걸 주셨어. 이건 분홍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두른 보석보다 더 귀한 거야. 34장 퀸스의 여학생. 그 후 3주 동안 초록 지붕집은
앤의 퀸스 입학 준비로 분주했다. 바느질거리며 정리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앤의 옷들은 예뻤고 종류도 다양했는데 매슈가 무얼 사오고 어떤 제안을 하든지 마릴라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느 날 저녁에는 마릴라가 연녹색 옷감을 한아름 안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네가 입을 만한 가볍고 예쁜 드레스 몇 벌을 만들어 볼까 한다. 넌 옷이 많아서 더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말이다. 그래도 저녁에 시내로 초대받아 외출할 일이 있거나 파티에 간다면 드레시한 옷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 듣자 하니 제인이나 루비는 이브닝 드레스인가 하는 옷을 갖고 있더라고. 너만 빠질 수는 없잖니. 지난주에 앨런 사모에게 부탁해서 좀 골라달라고 했다. 만드는 건 에밀리 길리스가 해주기로 했고 에밀리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잖니. 앤이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자꾸 이러시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에밀리는 솜씨를 최대한 발휘하여 핀턱주름과 프릴, 셔링이 잔뜩 들어간 옷을 앤에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앤은 새 드레스를 입고는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부엌에서 소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앤의 밝고 명랑한 얼굴, 우아한 몸짓을 보며 마릴라는 앤이 초록지붕집에 처음 도착한 날을 떠올렸다. 누런 윈시 원피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꼬마가 생생히 떠올랐다. 어느새 마릴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제 낭송이 마릴라 아주머니를 울렸나 봐요. 이건 성공이라는 뜻이겠죠? 앤은 마릴라가 앉아있는 의자로 명랑하게 다가가 마릴라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너의 시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너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을 뿐이지. 그 어린 소녀로 계속 우리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너의 그 엉뚱한 명까지도 말이야. 근데 넌 이제 이렇게 컸고 우리 곁을 떠나잖니. 새 드레스를 입으니 키도 크고 맵시 있는 숙녀가 다 되었구나. 마치 에이벌리 사람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 좀 쓸쓸해지네. 앤은 마릴라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윽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마릴라를 바라봤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변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저 잔가지를 정돈하고 새 가지를 뻗는 것뿐이에요. 제 내면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제가 어디로 가든 겉모습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든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전 언제까지나 아주머니의 꼬마 앤이에요. 날이 갈수록
초록지붕집을 더 사랑하는 앤 말이에요. 앤은 자신의 젊고 풋풋한 뺨을 마릴라의 수척해진 볼에 갖다 댔다. 그리고 한 손으론 매슈의 어깨를 다독였다. 마릴라가 앤처럼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더 많은 속내를 털어놨겠지만 타고난 성격 탓에 마릴라는 이 아이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랄 뿐이었다. 매슈는 눈가가 촉촉해지자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별이 반짝이고 녹음이 짙은 여름의 어느 저녁, 매슈는 뜰을 지나 포플러 나무 아래 대문까지 들뜬 마음으로 걸어 내려갔다. 매슈는 자랑스러운 듯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가 올곧게 잘 컸어. 내가 가끔 간섭한 것도 결국엔 헛되지 않았고 말이야. 애는 똑부러지고 예뻐. 사랑스럽기까지 하지. 애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야. 스펜서 부인의 착오가 실은 행운이었던 거지. 이건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필요했던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마침내 앤이 샬롯타운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9월의 어느 맑은 날, 앤은 매슈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다이애나와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마릴라와는 눈물 없는 깔끔한 인사를 나누었다. 적어도 마릴라의 입장에선 그랬다. 하지만 앤이 떠나자 다이애나는 눈물을 닦고 사촌들과 화이트 샌즈로 소풍을 떠나 마음을 달랬지만 마릴라는 안 해도 되는 집안일까지 하며 가슴앓이를 했다. 속이 타고 갉아먹힌 듯한 고통은 눈물로도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간 마릴라는 이제 복도 끝 동쪽 다락방의 명랑한 소녀도 그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도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고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다. 앤과 나머지 에이벌리 학생들은 제때 샬롯타운에 도착한 뒤 서둘러 퀸스 아카데미로 향했다. 개강 첫날은 새 친구들을 만나고 교수님들을 눈으로 익히느라 분주했지만 흥미진진한 하루였다. 앤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곧장 2학년 수업을 듣기로 했다.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곧 잘만 해낸다면 1급 교사 자격증을 2년이 아닌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론 더욱 고단한 학업 과정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서두를 게 없는 제인, 루비, 조시, 찰리와 무디 스퍼전은 2년 과정인 2급 교사 자격증반에 들어갔다. 50여 명의 같은 반 학생들 중에 아는 얼굴 하나 없다는 걸 깨닫자 앤은
문득 외로워졌다. 물론 교실 반대편엔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한 아는 얼굴의 소년이 한 명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다. 그럼에도 길버트와 같은 반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경쟁은 계속될 거고 그것마저 없었다면 애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감각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애는 생각했다. 길버트와의 경쟁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쟤는 지금 완전 작정한 것 같잖아. 메달을 따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지. 길버트의 턱이 저렇게 멋있었나? 예전엔 왜 못 알아봤나 몰라. 제인과 루비도 나랑 같이 1급 교사 자격증반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중에서 누가 나의 단짝이 될까?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해. 물론 다이애나한테는 퀸스 여학생 중에 친한 친구가 생긴데도 절대 다이애나만큼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두 번째로 친한 친구들은 많이 사귈 수 있는 거잖아. 저기 갈색 눈에 붉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괜찮아 보여. 생기 발랄해 보이고 볼도 발그레하잖아?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저 새하얀 얼굴의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왠지 상상도 할 것 같은걸? 두 사람하고 다 친해지고 싶어. 팔짱을 끼고 서로 별명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그날 저녁, 별빛을 받으며 하숙집에 홀로 남겨진 애는 더욱 외로워졌다. 조세핀 베리가 앤을 돌봐주고 싶어 했지만 너도밤나무 집은 학교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세핀 베리는 앤이 지낼 만한 하숙집을 구해주었고 매슈와 마릴라에겐 앤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점잖은 분이에요. 남편이 영국 장교 출신이고 하숙생도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 집에서 지내는 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조세핀 베리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향수병까지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애는 자그마한 자신의 방을 둘러봤다. 밋밋한 벽지에는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았고 작은 철제 침대와 텅 빈 책장만이 놓여 있었다. 초록 지붕집에서 머물렀던 하얀 다락방을 떠올려 보았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녹음, 정원에서 자라나는 콩들, 과수원에 쏟아지는 달빛, 별이 빛나는 하늘, 창문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다. 창문 밖으론 딱딱한 도로와 서로 엉킨 전화선이 하늘을 가로막았고 낯선 이들의 걸음과 이들을 비추는 수많은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애는 솟구칠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삼켰다.
울지 않을 거야. 그건 바보 같고 유약한 짓이야. 세 번째 눈물방울이 콧등을 타고 흐르네.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 재미난 다른 걸 생각해야겠어. 하지만 재밌는 건 온통 에이벌리와 관련된 것 뿐이잖아. 그러니 더 우울해져. 네 번째 방울, 다섯 번째 방울. 금요일이면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날까지 100년은 남은 것 같아. 매슈 아저씨는 지금쯤이면 집에 거의 다 가셨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문 앞에서 길을 내다보며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섯 번째 방울, 일곱 번째 방울. 이젠 숫자 세는 것도 의미 없어. 눈물이 마구 쏟아지잖아. 어떻게 기운을 내지? 사실 기운을 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때마침 조시 파이가 오지 않았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도 모른다. 낯익은 얼굴을 보자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애는 조시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단 사실을 잊고 말았다. 에이벌리 사람이라면 파이 집안 식구조차 반가웠던 것이다. 조시가 말했다. 너 울고 있었구나? 향수병에 걸렸나 봐? 난 향수병 따위는 걸리지 않아. 샬롯타운은 총구석 에이벌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밌거든. 그런 총구석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네 코랑 눈까지 새빨개지면 넌 온통 빨개질 텐데. 근데 뭐 먹을 거 없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싸주셨겠지? 애니 조시 파이와 같이 있느니 차라리 고독함 속에서 눈물을 쏟는 게 낫다고 생각할 무렵 제인과 루비가 찾아왔다. 둘 다 코트에 퀸스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보라색과 자주색의 리본을 자랑스레 달고 있었다. 조시와 제이는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여서 조시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달은 산 기분이야. 난 집에 돌아가서 로마 시를 공부해야 돼.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 우리더러 내일까지 20줄을 공부해오라는 거 있지? 어? 앤, 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울고 있었던 거면 그렇다고 말해줘. 그래야 나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루비가 오기 전까지 나도 울고 있었단 말이야.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바보짓을 한다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거든. 뭐? 케이크네? 나도 조금만 줄래? 고마워. 에이벌리의 맛이 배어있어. 루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퀸스 학사 일정표를 보고는 애니 금메달에 도전할 건지 물었다. 애는 얼굴을 붉히며 그렇다고 답했다. 조시가 말했다. 저걸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퀸스에서도 에이브리 장학생을 한 명 뽑을 거래. 오늘 나온 소식이야. 프랭크가 알려줬어.
그의 삼촌이 이사회에 있잖아. 아마 내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가 날 거래. 에이블이 장학금이라니. 앤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법에라도 걸린 듯 앤의 목표도 드넓어졌다. 조씨가 이 소식을 알려주기 전까지 앤에게 최고의 인생 목표는 1급 교사 자격증을 1년 안에 취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가 한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앤은 에이블이 장학금을 받은 뒤 레드먼드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자신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봤다. 에이블이 장학금은 영어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앤으로서는 도전해볼 만했다. 장학금은 뉴브런즈 윅에 살던 부유한 자산가가 사망하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한 것이었다. 그의 관대한 기부금은 각 주의 기준에 따라 프린스 에드워드 섬, 노바스코샤, 뉴브런즈 윅에 위치한 다양한 학교에 고루 배분될 예정이었다. 장학금 수혜 학교 중엔 퀸스도 포함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마침내 결정이 났고 학기 말에 영어 과목에서 가장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장학금은 레드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1년에 $250씩 지급된다고 했다. 앤은 다짐했다. 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꼭 타고 말 거야. 내가 학사 학위를 받으면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표가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그리고 목표가 많다는 건 더 기쁜 일이야. 가장 좋은 건 목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지.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저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거든. 그래서 인생이 흥미진진한 거야.